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카플란 인터내셔널 런던 갔다 온 김종원이고요. 나이는 24살. 브리스톨 가려고 공부해서 갔다 왔습니다. 크게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 뉴질랜드에서 한 2년 좀 넘게 살다 왔는데 아무래도 영어가 영국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영국 선택했습니다. 철학은 그냥 고등학교 때 취미였거든요. 철학책 관련해서 책 읽고 생각을 좀 하다가 원래 그냥 단순 취미로 남기려고 했었는데 대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영학과 아니면은 경제 부분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문과인데 그래도 좀 취업에 도움을 되는 학과려면은 경영 경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그냥 한 1년 하고 자퇴할 것 같은 거예요. 재미없으니까. 제가 원래 재미없는 거 안 하거든요. 저한테 이제 관심이 안 가거나.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혹시 철학 어떤가 싶었는데 부모님은 그냥 자퇴하느니 철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철학과 선택했습니다. 영국 철학이 아무래도 영국 관념론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책을 읽으면은 독일 철학자들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뭐 영국 관념론적인 시점에서도 다양한 지식 같은 것도 좀 흡수하고 기회가 되면은 독일 가서도 잠깐 공부하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원할 때는 물어봤어요. 지금 어디를 갈 수 있는지. 네, 최윤정 실장님이 갈 수 있는데 추려서 보내주셔서 그 중에서 그냥 브리스톨 선택했는데 브리스톨이 제 성적으로는 학교에서는 못하고 카플란을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냥 카플란 갔어요. 찾아는 봤는데 브리스톨이 그리고 메리트가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취업 그런 건 안 찾아봤고 시끄러운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도시가 조용하고 버밍엄 같은 경우는 너무 시끄럽고 노팅엄 또 멀어가지고 공항에서 그래서 이제 노팅엄 좀 뺐고 남은 건 브리스톨인데 브리스톨은 철학과도 좋다고 하고 도시도 좋다고 해서 브리스톨 선택했습니다. 위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딱 그 센트럴 런던에 있으니까 딱 정중앙에 있어서 교통편도 되게 편하고 근처에 인프라도 아주 좋고 학교 가는데 타워 브릿지랑 앞에 서더크 성당도 있고 버로우 마켓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관광 같은 것도 재미는 있는데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좋긴 한데 막 엄청 좋다까지는 아니고 있을 거 다 있는 정도의 시설이었어요. 학교는 국제적인 그런 거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동아리 같은 것도 되게 많다고는 들었거든요. 신청하려 하면은 여러 프로그램 같은 거 되게 많고 막 글쓰기, 축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참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영어, 대수학, 논리학, 그리고 익스텐디드 프로젝트라고 논문 쓰는 거랑 그리고 역사 배웠어요. 5가지. 논문 쓰는 익스텐드 프로젝트는 재미있었어요. 하면서 다른 애들은 이제 약간 숙제하듯이 점수 따듯이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하던데 저는 따지고 보면 철학을 좋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익스텐드 프로젝트가 정확히는 자기 내년 전공 관련해서 쓰는 걸 가장 추천을 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는 철학과 관련해서 이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그걸 쓰면서 저는 재미는 있었어요. 물론 아는 내용들 관련해서 대부분 쓰긴 했으니까 그렇게 크게 새로운 지식을 뭐 흡수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성적도 잘 나온 편인 것 같고 그런 점들은 재밌었어요. 확실히 우리나라만큼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에요. 방목하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도 좀 자유롭게 하고 선생님이 막 칠판에 뭘 적어가지고 애들이 막 필기하는 게 아니고 질문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 모르는 것들 좀 자유롭게 물어보고 물론 이제 특정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 칠판에 적고 그런 것들 해야 되는데 논리학, 역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질문도 많이 하고 서로 간에 애들끼리 토론도 많이 하고 조별 과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과목마다 달랐는데요. 평균적으로 적으면은 한 10명 정도 있었고 많은 반에는 한 20-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반에는. 제가 일단 농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영국이 이제 농구가 그렇게 발달한 인기 많은 스포츠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하는 사람이 좀 있어서 체육관 같은 데 가서 로컬들이랑 농구를 좀 픽업 게임 같은 경우에도 많이 했고 축구도 좀 보러 다니고 그리고 제가 위스키 모으는 게 취미거든요. 그런 것들 사러 다니면서 개인 여가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결제해가지고 주당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9개월 했을 때 제 기억상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기숙사 위치가 좋은 데여가지고 그 이슬링턴이었어요.
적당히 살 수 있는 혼자 생활하기엔 충분한 공간이었고 주방도 생각보다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스레인지에 전자레인지 하나 줄 줄 알았는데 오븐도 있고 공간도 크고 그래서 요리하는데도 큰 부담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한테 받아 쓰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많이 안 받았었거든요. 한 600파운드 정도로 한 달에 살았던 것 같아요. 생활비 낮추는 팁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식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외식을 하면 기본 20파운드, 많으면 한 50파운드 나가니까 전반적으로 생활 물가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 저렴해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먹으면은 정말 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대용량으로 엄청 많이 산 다음에 미리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도시락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만들고, 요리가 취미이신 분들은 재밌을 수 있거든요. 저는 요리가 취미여서 되게 아껴서 잘 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막 조금씩 먹는 것도 아니고 배 터지게 먹어도 밖에서 한 4분의 1 비용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 되게 좋아요. 생활물가 싼 점들이. 철학으로 돈을 벌 것 같진 않아요. 순수 학문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하는 거여서. 그래서 정말 이게 취업이 안 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길이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치, 아니면 심리상담, 아니면은 고대 그리스.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책을 쓰지 않을까요, 아마. 아무래도 제 이론 같은 것도 나중에 집필을 하던가 그런 게 최종 목표이긴 하죠. 결국에는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제 사고관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사고관도 좀 빌려서 결국은 스스로 만드는 건 좀 위험하다 생각하거든요. 철학에서는 남의 비판도 좀 들어야 되고,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철학이 3000년 정도 있었던 학문이기 때문에 나랑 생각이 완전 반대되는 사람도 많고 저랑 일치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나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 도움을 빌려서 나중에 책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빨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 처리가. 그래서 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난 다 알아봐 주겠다, 이런 정도 대학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뭉뚱그려 말을 해가지고 저 혼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퍼 같은 것도 다 정리해서 해주고 일 처리가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한 당일에 거의 노팅엄, 버밍엄, 브리스톨을 결정했으니까 일 처리가 되게 빨라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좀 시원시원하게 해서. 가기 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도와주셨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기숙사 잡는 것부터 해서 학자금 되는 것도 그렇고, 기숙사 비용 송금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셨고, 전체적인 유학 관련한 것들 대부분 다 도와주세요. 영어만 할 줄 알면은 크게 막 부담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도 학교에서 공부 되게 못했는데 이번 성적 나온 거 보면은 그냥 가서 열심히 하면 다 되거든요. 어차피 특정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친구가 없었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기 나이로는 17, 18, 저희 나이로는 한 18, 19인데 저랑 기본 4살 차이를 나는 애들이니까 제가 일단 얘네랑 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랑 이제 대화 주제 같은 것도 좀 많이 다르고, 비슷한 연령대를 찾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영국 현지 사람들이랑 많이 놀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구 픽업 게임 이제 현지 사람들이랑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다리 건너 만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알게 됐는데, 현지인들이랑 많이 노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반 친구들 다 보면은 유학생들이랑 놀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학생들이니까 다 영어를 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하는 영어는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막 잘하는 영어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들리고, 저한테도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도 되고, 운동 좋아하시면 운동 관련 어플 같은 거 깔아서 픽업 게임 같은 데 가도 현지인을 좀 친해지기 쉽고, 그런 것들 많으니까 현지인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다니는 게 더 재밌는 것 같고 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또 유학생들이랑 노는 거는 그 나라 가서 하면 되거든요. 또 영국 왔으면은 영국 문화 같은 것들 좀 즐기고 영국인들이랑도 좀 놀아보고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축구에도 좀 진심인 것 같고, 차를 엄청 마시더라고요. 차를 그냥 물 마시듯이 마시는데, 한번 이 영국 친구들이랑 바스에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여행을 한 2박 3일 갔는데 영국의 English Breakfast Tea라고 팩으로 파는데 한 팩에 50개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 5명이서 갔는데 그거를 3팩을 사더라고요. 150잔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20개 빼고 다 먹더라고요. 한 120잔 먹더라고요. 저는 한 3-4잔 마셨는데 얘는 이걸 거의 물 마시듯이 마시니까 그건 좀 놀랐어요. 물론 이제 막 홍차 막 많이 마신다는 들었는데 걔네만 특별히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진짜 많이 마신다 차를.
시끄러운 도시보다 조용한 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수도권 살면은 만족하고 살아야지.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뭐도 많고 딱히 불만을 가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단점이 사이렌이 좀 많이 울린다. 저녁에 시끄러운 편이고 술 마신 사람도 많고 저녁에, 그런 건 좀 단점이고, 장점은 아무래도 제가 위스키 모으는 게 취미라고 했는데 브리스톨에는 위스키 샵이 없더라고요. 거의 큰 데가 없고 대부분 좀 구멍가게밖에 없어서 좋은 거를 구하기 좀 어려운데, 런던 같은 게 인프라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구하기 쉽고, 농구 하기도 진짜 쉽거든요. 그냥 월화수목금토에 매일 게임 있고. 근데 브리스톨은 제가 알아본 한 거의 없어요. 게임이 사람이 없으니까. 농구장도 코트도 별로 없고 실내 코트도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찾는데도 또 어려울 것 같아요. 물어보긴 해요. 근데 제가 한류를 영국 애들보다 더 몰라서, 제가 말했듯이 영국 현지인들이랑 친한데 대부분 백인 남자들이거든요. 걔네는 관심이 없어요. 백인 여자애들이 관심 있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긴 했어요. 막 처음 반에 들어갔을 때 저는 케이팝 아이돌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막 물어보고 그런 애들도 있고. 제가 옛날에 뉴질랜드 갔었을 때 거기서는 한국을 몰랐거든요. 아예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있는 나라냐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냥 일본이랑 똑같은 나라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구분할 줄 아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 있는 것 같아요. 친했던 사람 2명이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친한 사람 2명 포함해서 총 4명 알았어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4명이었어요.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중국인이 한 30%, 중동이랑 터키, 사우디, 뭐 이라크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 한 30%, 인도 사람 한 5%, 나머지 35%는 이제 그 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외국 나가서 아무래도 다 모르는 인종들이고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따지면 동양인 소수 인종이니까 거기에 가면은 대부분 위축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좀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단 밤에는 그러지 않는 게, 그렇게 다니면은 위험하다 좀